대단한 세계사 대세 이명입니다. 한니발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한니발 7번째 시간에서는 한니발이 이탈리아 남부에서 자리를 잡고 선전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카르타고 본국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여 어려움에 빠졌던 이야기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르타고 본국은 왜 한니발에게 지원병을 제대로 보내지 못했었는지까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에스파냐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었죠. 에스파냐에서 카르타고 군대와 로마 군대가 치열하게 싸움을 벌였는데 바로 그 카르타고 군대, 에스파냐에 있는 카르타고 군대를 한니발의 동생 하스두루발 바르카라는 인물이 이끌었다라는 말씀 드렸고, 그리고 로마 군대를 이끌었던 인물들이 스키피오 형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스키피오 형제와 하스두루발의 이 카르타고 군대가 이제 전투를 벌였는데 결국 로마 군대가 패배를 했죠. 베티스 전투 또는 베티스 고지 전투라고 불리우는 그 싸움에서 로마 군대가 패배를 하면서 스키피오 형제도 모두 전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전사했던 스키피오 형제 중에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라는 바로 그 인물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아버지라는 이야기까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자 관계에 대해서는 앞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니발 전쟁 이 7시간을 오는 동안 앞에서 여러 번 이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가 동명의 아들을 키웠었다. 그래서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의 아버지다. 이 얘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그 아들 스키피오가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는 주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이제 로마 군대를 이끌고 카르타고에 일격을 가하게 됩니다. 그 인물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이야기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이 한니발 7번의 시간을 거치면서 이 인물이 몇 번 등장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어린 나이였던 17살 때 전투에 참전했던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투가 바로 티치노 전투였죠. 그때 아버지를 이제 구해서 탈출했었던 그런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한니발이 이 부자를 잡아서 죽였다면 이후 역사가 좀 바뀌었을 텐데 아무튼 이때 티치노 전투에서 아들 스키피오가 아버지를 구출해서 탈출했었던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2차 포에니 전쟁, 즉 우리가 한니발 전쟁이라고 불리우는 이 전쟁 기간 동안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 아들 스키피오가 아버지 앞에서 카르타고와 맞서 싸우겠다는, 카르타고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싸우겠다는 맹세까지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보는 과정에서 나왔던 장면이 칸나의 전투였습니다. 칸나의 전투에서 기병으로 참전을 했었죠. 그때 이 스키피오의 나이가 19살이었는데 이 칸나의 전투에서 로마가 대패를 하는 과정에서 도주를 했었던, 탈출에 성공을 했었던 스키피오의 모습 살펴봤습니다. 이 도주를 하고 나서 로마의 이 패잔병들 가까스로 그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이제 모여서 굉장히 그 패배감에 빠져 있을 때에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도 그 현장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스키피오와 함께 그 패잔병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파비우스의 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파비우스라는 인물 기억하시죠? 지연전을 펼치면서 적극적으로 한니발과 싸우지 않았던 바로 그 파비우스의 아들이 이 현장에 있었는데 이때 이 파비우스의 아들 등 이 패잔병들이 이제 로마는 끝났다, 공화국은 끝났다, 우리는 이제 이탈리아를 빨리 떠나서 다른 데로 망명을 가야 될 것이야, 우리 박살날 거야 뭐 이러면서 엄청 패배감에 빠져 있었는데 이때 스키피오가 앞에 나서서 이들 앞에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래서는 안 된다, 뭐 이제 뭐 이런 얘기 했겠죠. 그래서 목숨을 다해서 카르타고와 싸워야 된다 뭐 이런 맹세를 하자 해가지고 이 패잔병들을 이렇게 뭐 수습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스키피오가 이때 당시 19살이었고요. 이후 이제 관직에 진출하게 되는데 이 스키피오가 처음 얻었던 관직의 이름이 안찰사라고 전해집니다. 이 안찰사라는 관직을 얻을 때 그의 나이가 23살이었는데 이 안찰사라는 관직을 얻었던 그 스키피오가 23살이면 굉장히 어렸던 거래요. 나중에 훗날 로마에서는 관직에 대해서 나이 제한을 두는데요. 이 안찰사라는 관직은 36세 이상으로 지정이 됐었대요. 그러면 당시 23살이었던 스키피오는 몹시 어린 나이에 굉장히 괜찮은 관직을 얻었던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스키피오가 안찰사가 된 게 기원전 213년, 그의 나이 23살이었는데 그로부터 2년 후 211년, 기원전 211년에
스키피오에게 비보가 전해집니다. 바로 에스파냐에서 그의 아버지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가 삼촌과 함께 전사를 했다는 그러한 그 슬픈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로마도 발칵 뒤집혔어요. 에스파냐에서 이 스키피오 형제가 죽다니, 이 로마가 패배를 하다니 이러면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스키피오 가문은 굉장히 큰 가문이었고요. 뭐 여기서 이렇게 군 사령관을 형제가 이끌 정도로 큰 가문이었습니다. 덕분에 사실은 스키피오도 어린 나이부터 좋은 교육을 받았던 굉장히 상류층 인물인데, 이 스키피오, 훗날 이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고 불리게 되는 이 인물이 이제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겠죠. 로마 또한 에스파냐를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로마는 클라우디우스 네로라는 인물을 급히 파견을 합니다. 이 클라우디우스 네로가 약 10,000명 정도의 군대를 이끌고 이제 에스파냐로 급히 가서 패잔병들을 이제 수습을 했대요. 그 패잔병들이 한 7,000에서 8,000 정도 됐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로마 입장에서도 이 에스파냐를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도 급히 군대를 더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이제 에스파냐로 군대를 파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입장에서 이 에스파냐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에스파냐에 카르타고 군대가 있잖아요. 이 에스파냐를 완전히 이제 잃고 뚫리게 되면 이 에스파냐 지역에 있는 카르타고 군대가 이탈리아 반도 쪽으로 넘어올 겁니다. 그러면 로마가 위험해져요. 그리고 이 에스파냐에서 로마 군대가 계속 카르타고 군대와 싸워줘야 카르타고 본국이 쉽게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한니발에게 지원병을 보내지 못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카르타고 본국의 지원병이 원래는 한니발 구하러 오다가, 한니발 도우러 오다가 에스파냐가 급하니까 글로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에스파냐에서 로마 군대가 제대로 잘 버티고 싸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제 군대를 소집해서 에스파냐로 2개 군단을 보내려고 하는데, 정말 총사령관을 잘 뽑아서 보내야 됐어요. 당시 이 에스파냐가 난리가 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정말 잘 인물을 뽑아서 보내야 되는데, 이때 스키피오, 바로 그 아들 스키피오죠. 이 24살이었대요, 당시. 이 24살 난 아들 스키피오가 제가 가겠습니다 한 거예요. 로마 원로원에서는 이제 고민을 하죠. 왜냐면 스키피오가 너무 젊거든요. 젊다 뿐입니까? 24살이면 당시 굉장히 어렵고, 로마에서 이 2개 군단의 규모를 이끌려면 집정관 정도 됐어야 된대요. 이 집정관은 기본적으로 나이가 40세 이상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24살 청년이 제가 가겠습니다 한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청년이 경험도 별로 없어요. 앞에 그냥 한 2번, 3번 정도 전투 참여한 거 밖에 없어요. 이렇게 군대를, 대군을 이끌어 본 경험이 없는 청년입니다. 이 사람이 이 스키피오가 했었던 관직이라는 건 고작 안찰사 2년 뿐입니다. 그런데 이 24살 청년이 제가 가겠습니다 하니까 로마 원로원에선 고민에 빠졌죠. 그런데요, 결국에는 이 스키피오가 총사령관이 됩니다. 그 해를 넘겨서 25 나이에 이 2개 군단을 이끌고 에스파냐로 넘어가는 그 군대의, 로마 군대의 총사령관이 됐어요. 이 스키피오가 워낙 연설도 잘해서 이 로마 원로원을 설득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고요. 무엇보다도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 이 삼촌에 대한 복수심, 이 복수심으로 에스파냐에 가서 카르타고 군대와 싸우겠다는 이 뜨거운 마음을 로마 원로원에서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5이 된 청년 스키피오가 로마 군대를 이끌고 에스파냐로 가게 됩니다. 어차피 근데 당시 이 로마 이 군대 사령관을 뽑을 때 지원자가 사실은 스키피오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에스파냐는 가면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가서 이기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죽기 십상이에요. 왜냐면 그 앞에 전사했던 스키피오 형제가 가지고 있었던 군대보다 현재 로마의 군대가, 에스파냐에 가 있는 로마의 군대가 더 적어요. 그리고 이 로마 군대는 새로 뽑았기 때문에 전투 경험이 없는 신병들이 또 대부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원래 싸워봤던 그 지역의 로마 군인들도 패잔병이에요. 패배감에 빠져있는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대를 이끌고 심지어 숫자도 충분치 않은데 가서 이 카르타고 군대와 싸운다? 당시 승리에 취해 있던 그들과 또 싸운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원자가 그래서 스키피오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청년 스키피오를 이제 총사령관으로 보내면서 로마에서도 좀 불안했겠죠. 그래서 한 명을 더 딸려 보냅니다. 스키피오와 함께, 총사령관은 스키피오인데 감찰관 실레누스라는 인물을 그래서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로마 원로원은요, 총사령관 스키피오와 감찰관 실레누스에게 동등한 자격을 부여해서 이 스키피오가 제대로 지휘를 못할 경우에는 실레누스가 똑같이 그 지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동등한 권한을 줘서 보냅니다. 사실은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해요. 한 명이, 제대로 된 한 명이 이끄는 것보다 이 제대로 된 또 두 명이 가 있는 게 굉장히 또 이 충돌,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좀 위험한데, 그런데 실레누스가 잘 대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들이 에스파냐로 갔을 때 에브로강 기억나십니까? 에스파냐로 들어가는 그 이베리아 반도로 들어가는 그쪽에 그 강이 있었죠. 이 에브로강 근처로 갔을 때 스키피오가 자기와 함께 온 실레누스, 이 실레누스는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실레누스한테 에브로강 넘지 말고 에브로강 북쪽에서 이 로마 본진을 데리고 있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강을 건너가서 이제 에브로강 남부로 들어가서 카르타고군과 전투는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데, 이 나이 많고 경험 많은 실레누스가 이걸 오케이를 해줘요. 오케이를 해서 스키피오의 의견을 잘 존중해 줍니다. 여기서 실레누스가 스키피오와 충돌하고 했다면 아마 얘기가 달라졌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실레누스가 그 약속을 잘 지키고 대처를 잘 해주고 스키피오를 존중해 줬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좀 효과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전투에 이제 참전하게 되는 에스파냐 지역으로 들어간 스키피오는요, 일단 들어가서 그 지역에 있는 로마의 이 패잔병들을 잘 수습을 해서 사기를 북돋아 줍니다. 이 스키피오가 말빨, 연설빨이 굉장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패잔병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것을 이제 첫 번째 작업으로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정보를 수집합니다. 정보를 수집해서 카르타고의 이 군대들이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전투 계획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정보를 잘 수집한 스키피오 군대는 어디로 쳐들어가냐면요, 카르타헤나로 쳐들어갑니다. 카르타헤나 기억나십니까? 이 에스파냐에 있는 카르타고 세력의 중심지 아닙니까? 이전에 하밀카르가 에스파냐 지역으로 들어가서 건설했던 그 중심 도시가 바로 카르타헤나입니다. 이 에스파냐에 있는 카르타고인들의 중심지, 거기를 치는 겁니다. 이 카르타헤나에는요, 이 카르타고 수비병이 약 4,000명 정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숫자가 적었는가? 사실은요, 카르타헤나는요, 천연의 요새예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이 에스파냐에서 그동안 수없이 싸웠던 로마 군대도, 그리고 그 스키피오 형제, 이런 이 로마군을 이끌었던 사람들도 그 누구도 카르타헤나를 직접 공격한 적이 없었습니다. 천연의 요새였기 때문에 로마군도 쉽게 점령할 수 없는 곳이었고, 카르타고 입장에선 적은 군대로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카르타헤나가 어떻게 생겼길래 천연의 요새라고 부르는지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르타헤나는요,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약간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이기도 하고,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도시고요. 여기가 북쪽입니다. 여기가 이제 육지예요. 여기가 바다입니다. 바다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손으로 그려서 정확지는 않은데 이렇게 돼 있고, 육지가 또 이렇게 흘러나갑니다. 여기가 바다예요. 그리고 성벽이 이렇게 쳐져 있었어요.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성벽이 쳐져 있었습니다. 성벽이 이렇게 쳐져 있었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여기가 카르타헤나예요. 여기 바다라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갯벌입니다. 갯벌이고요. 여기 바다입니다. 천연의 요새죠. 천연 요새. 여기만 막으면 돼요. 여기만 막으면 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여기로 이제 쳐들어와요. 여기로 쳐들어오는데, 카르타고 군대는 이쪽 성벽에서 이렇게 막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르타고의 수비병들이 적었던 거예요. 이 카르타고의 수비 군대를 이끌던 인물이 마고라는 인물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한니발의 동생 그 마고는 아니에요. 동명이인이에요.
자, 아무튼 마구라고 불리웠던 그 사람이 여기를 이끌고 있었어요. 여기 이제 지키고 있었는데 역시 카르타고의 예상대로 스키피오의 군대가 일로 쳐들어왔죠. 그래서 여기서 공방전이 벌어집니다. 이 북쪽에서 제대로 뚫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병력이 서로 집중돼서 막 싸우고 있습니다. 이러던 중 스키피오가 병사 2,000명을 따로 뽑아서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포세이돈 신이 바다 쪽으로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며 이쪽 서쪽 지역으로 치고 들어가기로 합니다. 근데 뭐 이 바다의 신 얘기는 뭐 병사들 뭐 사기 북돋으려고 했었던 이야기인 것 같고요. 스키피오가 다 계산을 한 거예요. 정보력이 있었거든요. 이 카르타헤나 지역은요, 바다가 시간에 따라서 물이 들어왔다가 줄었다가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이 줄어드는 시간을 스키피오는 계산해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 물이 빠지면 걸어서 이 발목에 물이 첨벙첨벙한 정도로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이 서쪽 성벽이 이 앞쪽에 다른 성벽보다 몹시 낮게 만들어져 있음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스키피오의 정보력이에요. 이 카르타헤나 입장에서는 적군이 이쪽으로 쳐들어오거나 이쪽으로 쳐들어오기 어려웠기 때문에 특히 이쪽 갯벌로 쳐들어오기 힘드니까 여기 성벽을 그다지 높게 만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스키피오가 이쪽이 성벽도 낮은데 시간 잘 맞추면 여기 첨벙첨벙 걸어갈 수 있네 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병사를 따로 뽑아서 이쪽으로 돌아서 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쪽으로 군대가 몰고 들어오자 여기를 지키던 카르타고 군대도 급히 또 여기 막으러 갔죠. 자, 여기다 사다리 꽂고 와 하고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쪽 성벽을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이쪽 문도 뚫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스키피오의 로마 군대가 카르타헤나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살육전을 펼쳤고요. 결국에 카르타고 군대는 여기서 항복을 스키피오 군대에게 하고 말았습니다. 로마군의 대승이었죠. 에스파냐 지역의 중심지, 카르타고 군의 중심지 카르타헤나를 단 하루의 전투로 점령을 하는 이런 위용을 당시 청년 스키피오가 보여준 겁니다. 청년 스키피오가 카르타고 군에게 이름을 떨치게 되는, 각인되는 그러한 순간이었죠. 이후 스키피오가 이쪽에서 어떻게 이제 활약을 하게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계속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